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능과 학종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보통 보면 뻔한 거를 뭘 비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게 너무도 많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에듀진의 기사에 보면 지금 왜 이번 연도부터 학종 블라인드 평가를 서류를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지만 교육부가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로 대학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교육부는 한다고는 했으니까 발표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학교생활기록부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와 자소서와 추천서가 있죠.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소서를 맞춰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육청이 자료를 줄 때 학생이 어쨌든 서류를 입력을 할 거 아니겠어요? 입력하는 순간 대학은 이제 지원서가 왔으니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육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 그 서류를 보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 서류에 사람 이름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칭이 불가능한 거예요. 매칭이.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만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름 가지고는 이름이 만약에 2명일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2명인 거는 따로 보지 말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전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학생부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소서가 이렇게 추천서가 이렇게 있으면 컴퓨터상에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상에. 근데 이걸 어떻게 얘가 얘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교육부가 얘기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대학은 4월 말까지 모집 요강을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4월 말까지 전에 정말 4월 29일 날 그 인쇄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4월 정말 30일 마지막까지 그거가 어쨌든 공개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전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전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 또는 뭐 지역균형,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그 학생의 조건이, 추천서에 대한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학생이 어디 학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각 지역 인재 전형이 각 지역마다 있죠.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부의 이름이나 학교나 이걸 확인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쨌든 조건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학은 평가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에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을 내려줄 부서가 어디인지도 현재 교육부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 부처, 관계 부처라기, 어쨌든 관계하는 과가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뭐 대학도 있고, 또는 뭐 대학에 보면 대교협이라고, 한국대학교협의회도 있고, 또, 교육부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회의에 딱 갔더니, 이런 문제를 처리해야 될 부서는 대입정책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날 참여한 명단들을 보면 대입정책과는 참여 안 하고
학생부 담당 부서에만 참여를 시켜놓은. 그렇다고 하면 학생부 담당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담당할 대입 정책과는 담당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러니 참여를 안 한 거고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몇몇 대학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 대학교에서는 뭐 교육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내지는 어떤 입학팀장은 아니 그거 이번에 못해요. 왜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그거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거기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줄 알고 그것을 그렇게 처리한답니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뭐죠? 그 국립대학들 거기나 뭐 몇 개 하지 않을까요? 해보고 나서 실패가 없었을 때 가능한 얘기지. 불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이제 입학팀장은 아니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3의 기관에 맡겨서 서류 처리한 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던 여러 가지가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대입 정책과가 빠른 시간 내에 이것에 대한 이제 결론을 도출해 주기 위하려면 대학에 맡겨야 되는데 대학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서요.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대학을 신뢰하지 못해서 맡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제3의 기관이나 그럼 제3의 기관이라고 한데도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가자는 몰라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현재 대학에서 그 서류 끝나고 나서 이제 면접 평가를 할 때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는 정보 담당자, 정보 취급 담당자는 알겠죠. 하지만 그것이 이 평가자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 평가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에 대한 뭐 벌칙을 또는 제재를 가한다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평가하는 대학을 전혀 모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다고 하면 뭐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와 또 이거가 만약에 미스매칭 나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바뀌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름이 두 명이 올 수도 있고요. 블라인드 평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너무도 많지만 제가 또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뭐 또는 제가 기억이 나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블라인드 평가가 올해 내에 불가능하다는 거는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대학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교육부가 그런 발표가 있었을 때 분명히 대학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 너무도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나오니까 너무했네? 너무 나갔네? 다른 걸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취지임금,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과의 관계입니다. 수능은 모든 조건 없이 시험에 대한 공정성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의 현재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그 상태, 현재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국영수 탐구에 갖고 있는 그런 능력치를, 그죠? 그런 능력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인 건 맞죠. 그죠? 어떤 시험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뭐 과고가 됐던, 뭐 예를 들어 외고 특목고가 됐던, 뭐 그죠? 또는 일반고가 됐던 누구나 똑같은 것을 치러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런 전형인 거고요. 수능 정시 전형은 그런 거죠. 우리 엄마 아빠들이 다 해봤던 거하고 같은 거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거냐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학생이 처한 환경을 고려해서
평가하겠다는 전형인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학생이 처한 상황, 예를 들어 시골에 있는 학교 또는 이 학교가 대학을 준비를 잘 못해. 왜 고등학교에 뺑뺑이로 가잖아요. 근데 뺑뺑이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뺑뺑이로 가는데 어떻게 줄 서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그러니까 대학을 잘 준비해주는 공부 잘하는 학교에 줄 서게 되고 또 정말 학교에는 교장의 리더십도 필요하거든요. 어떤 데 가면 교장이 멍청한 교장이 있는 또 선생님들도 그냥 학교를 다니는 둥 마니는 둥 하는 그런 학교에 줄 섰을 때 아니 억울하잖아요. 같은 수능을 이렇게 뚜룩 봐가지고 나를 평가한다는 게 난 배워본 것도 없는데 더더군다나 학원도 다니지 말라면서 그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학원이 그 대학 고등학교가 왜 필요해? 친구 만나려고 하고 나머지는 학교는 뭐 그러면 친구 만나러 가는 곳인가? 어쨌든 공부하러 가는 곳인 거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학생의 현재 처한 상황들을 보고 그것을 반영해서 평가해주는 전형인 거죠. 그런데 그 학생이 학원도 안 다닌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일반고에 있는 학생이지만 그죠?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환경이라는 건 개인이 처한 환경의 모든 것, 학교, 교사,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이렇게 평가하니까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학부모들, 학생부 종합전형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왜 그런 걸 평가하냐 이럴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학생이 처한 상황은 학생이 선택한 것들이 아닌 것들이 너무도 많죠. 그냥 주어진 조건이고 줄서진 능력이고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구제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아이가 현재 정말로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지만 또 그 뛰어난 정도는 다 각각이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찌됐건 역량이 다 다른데 그 역량이 지금 잠재해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진 그런 학생들에게도 기회는 공정하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꾸로 이제 매도가 돼서 매도?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매도가 됐습니다. 매도가 돼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 시험 보면 다 동일해. 시험 보면 동일한 건 예를 들면 왜 제가 예전에 본 건데 어떤 아빠의 힘이나 엄마의 힘이 매우 강하게 작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좌우할 것 같은데 수능도 그만큼 그 이상으로 좌우되는 게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노력을 해서 대학을 잘 가는 아이, 뭐 수능으로 해서 저 시골 학교에 정말 뭐 24시간씩 공부해서 피 튀기면서 했던 그 아이가 수능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런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배제한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별의별 조건들이 있어요. 모든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 아이가 처한 가정 환경이 다를 수 있고요. 그 아이가 처한 가정 환경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많이 좌우하죠. 돈도 뭐 사교육에 대한 뭐 것도 있고 또는 또 교사들이 처한 환경도 있을 수 있고 학교가 있고 지역이 있고 뭐 별의별 환경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런 평가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 아이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고에 간 학생들도 더 많이 생각해 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외고나 과학고나 영재학교나 이런 아이들에 비해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교육비 자체는 좀 약한 거죠. 예를 들어 과고나 이 영재고나 이 예산이 다르잖아요. 예산이 또 가르치는 과목도 달라요. 그러면 내가 저한테 왜 매번 지야 되나요?
걔네들만 그러면 그 순서에 따라 쭉 밟아서 서울대부터 차근차근 채워져야 되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은 기본적으로 계층의 사다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층이 존재하잖아요. 세상은 그죠? 뭐 어쨌든 돈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물론 뭐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뭐 돈, 뭐 그게 왜 중요해? 아니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나갈까봐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계층 간의 이동이 자유로울 때 그 사회가 번창하게 되는 거고 그 사회가 더 깨끗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죠. 물론 뭐 모든 면에서 다 정의를 100%다 만족하면서 살 수는 없을지언정 적어도 그런 과정에서의 노력들이 공정하게 돼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느 정도 지금처럼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조건, 똑같은 일반고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 차이를 굳이 따지자면 몇십 배 차이나 일반고와 이 특목고 아이들과의 특히 과학고의 경우에 영재고의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물론 그 아이들이 모두 다 정말 또 그 아이들이 모두 다 정말 서울 그냥 굳이 따지자면 뭐 서울대 하버드대 또 다 노벨상 받는 애들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일반고에서 그렇게 해서 노벨상 받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능과 학생부 종합전형은 굳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걸 감안해서 뽑자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학부모들도 디테일하게 알고 보니까 아니 그래도 불공평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그릇을 마련해 놓으니까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있는 거죠. 이러니까 아니 그건 불공평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실은 수능과 학종을 냉정하게 놓고 보면 훨씬 더 불공평한 게 수능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그릇을 담아놓자고 하니까 그 욕구가 분출이 되니까 이제 하나하나 실타래처럼 이거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조건이 아니라 더 냉정한 의미에서 냉철하게 의미를 되짚어서 수능이 공정하냐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하냐 또 공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가치가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렇게 높은 거고 수능은 이렇게 낮은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의 차이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수능은 보이는 걸로만 따지면 매우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알고 보면.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애가 가는 거 아니야. 이해 맞죠? 공부 잘하는데 어떤 것이 개입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첫째, 지역의 조건이 있죠. 지역? 도시 애들이 훨씬 더 잘 봅니다. 도시도 따져보세요. 중소도시가 있고 대도시가 있습니다. 대도시 아이들이 더 잘 봅니다. 대도시 아이들 공통적으로 다 잘 보나요? 평균적으로 잘 보죠. 더 부가 있는 곳, 강남, 더 잘 봅니다. 이 기본 조건이 달라요. 이러니 그리고 학원가가 있는 가까운 쪽이 잘해요. 맹모 삼천지교처럼 학원에 가까운 그 학교일수록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면 나는 태어난 곳이 시골이야. 제가 알고 있기는 정말 산골 중에 산골 어디가 있어요? 충북이나 강원도 어디 아니 그거 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EBS에서 인강도 만들었지만 그거 어쨌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불공평함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살죠. 왜? 이미 우리는 그런 사회에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니까 너는 돈이 없으니까 너는 계속 그렇게 살아. 이게 불공평한 세상 또는 그것이 그 나라를 이렇게 결국 그 뭐죠? 과거제가 제대로 작동되었을 때 우리 역사에서 보면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잘 돌아갔던 사회인 거고 예를 들어 세종대왕 때 제가 세종대왕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한글을 만들어준 것도 고맙고 뭐 여러 가지 너무도 고맙지만 장영실처럼 천민이 그죠? 천민이 노력해서 또 그만한 머리를 갖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이러니까 어쨌든 종이품인가요? 종이품까지도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 못 보는 맹인들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도 태어나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또 뭔가 해주고 뭐 이렇게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뭐 세종대왕을 더 좋아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꼭 그 왕들 중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괜찮은 왕들은 늘상 그런 것까지도 감안했던 당연히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았겠죠. 다른 시기보다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궁극적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적합한 전형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이 그렇게 이어졌을 때 나라의 기틀이 흔들린다. 나라의 기틀. 저 밑에 시골에 있는 아이에게도 그런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또 더 나은 것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일반고 다니고 과거 고등학교 때 그런 과거 들어가면 개만다 서울대 가고 개만다 하는 게 맞아요? 제가 꼭 서울대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 서울대가 전부가 아닌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대학의 레벨을 따지면 늘상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쉬운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됐건 수능이라고 하는 것과 학종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차이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수능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인 거죠. 그리고 그 착각은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까보고 보면 그 자본주의에 억눌린 자본주의 그 세계 돈인데 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만다면 이 국가의 시스템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패배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것을 인정해주고 살아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것이 저쪽 시골에 있는 학생이든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학생부 지금 블라인드 평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블라인드 평가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올해는 어찌됐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아예 대학교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자소서나 추천서와 학생부가 맞춰져 있지 않다면 맞출 필요가 없다면 이때가 언제예요? 2024학년도에 자소서나 추천서가 폐지가 되는 추천서는 그 이전에 폐지가 되지만 자소서가 폐지가 되는 2024학년도에 뭐 그러면 상관이 없죠. 학생부만 평가하게 되니까요. 이런 겁니다. 제가 평가에 대한 블라인드 평가가 되었을 때 어떤 유불리나 또 유불리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한 5분 만에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